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 최근 들어 소변을 자주 보거나 밤중에 여러 번 깨는 일이 잦아졌나요? 화장실에 가도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힘을 줘야 겨우 나오고 다 본 것 같은데도 자꾸 잔뇨감이 느껴지시나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그렇지 뭐 하면서 넘기세요. 주변 친구들도 다 비슷하다고 하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기 쉽지만 이 증상 뒤에 전립선암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남성에게 전립선암은 지금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암입니다. 폐암, 위암, 대장암처럼 많이 알려진 암들보다 전립선암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암에 대해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이 많지 않아요. 오늘은 전립선암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PSA 검사라는 간단한 혈액 검사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먼저 전립선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기관이에요. 방광 바로 아래 요도를 감싸고 있는 호두 크기의 샘 조직이에요. 정액의 일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요. 젊을 때는 작고 건강하지만 나이가 들면 점점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를 압박하게 돼요. 그러면 소변이 잘 안 나오고 자주 마려우며 밤에도 여러 번 화장실에 가게 되죠. 이런 증상을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해요. 대부분의 중년 남성들이 겪는 흔한 증상이에요. 문제는 전립선암도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는 거예요.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을 증상만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전립선이 커져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다가 나중에 암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많아요. 국가암 등록 통계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2022년 전립선암 환자는 2017년보다 58% 증가했습니다. 5년 사이에 거의 60%가 늘어난 거예요. 이는 국내 암 중 증가율 1위예요. 다른 암들은 증가세가 주춤하거나 줄어드는데 전립선암만 유독 빠르게 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늘고 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식습관의 서구화예요. 과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채소와 생선 위주로 먹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고기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죠. 이런 식습관이 전립선암 발생률을 높인다고 해요. 서구 국가들을 보면 전립선암 발생률이 아시아보다 훨씬 높아요. 미국이나 유럽 남성들은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이 우리보다 3배에서 4배 정도 높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점점 서구화된 식습관을 따라가면서 발생률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고령화도 중요한 원인이에요. 전립선암은 나이가 들수록 발생률이 높아지는 암이에요. 50대보다 60대가, 60대보다 70대가 더 많이 걸려요. 우리나라가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전립선암 환자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거죠. 유전적 요인도 있어요. 가족 중에 전립선암 환자가 있으면 발병 위험이 2배에서 3배 높아져요. 아버지나 형제가 전립선암을 앓았다면 본인도 걸릴 확률이 높은 거예요. 비만도 위험 요인이에요. 체질량 지수가 높고 복부 비만이 있으면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올라가요. 또 암이 생겼을 때 더 공격적인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도 높아요. 그런데 전립선암의 가장 큰 문제는 초기 증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암이 생겨도 한동안은 아무 증상이 없어요. 전립선 안쪽에 작은 종양이 생겼을 때는 느낄 수가 없거든요. 증상이 나타날 때쯤이면 이미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가 많아요. 소변 보기 힘들고 혈뇨가 나오고 허리나 골반에 통증이 생기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수 있어요. 뼈로 전이되면 뼈가 아프고 골절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검사로 찾아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조기 발견이 핵심입니다. 다행히 전립선암은 단 한 번의 혈액 검사로 조기 선별이 가능해요. 바로 PSA 검사예요. PSA는 전립선 특이항원이라는 뜻이에요. 전립선에서 만들어지는 특정 단백질인데 이게 혈액 속에 얼마나 있는지 측정하는 거예요. 전립선에 문제가 있으면 PSA 수치가 올라가거든요. PSA 검사는 정말 간단해요. 팔에서 피를 조금 뽑아서 검사하면 돼요. 아프지도 않고
시간도 5분이면 충분해요. 검사 결과는 보통 하루 이틀 안에 나와요. 이렇게 간단한 검사로 전립선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요. PSA 정상 수치는 얼마일까요? 일반적으로 상의 미만을 정상으로 봐요. 하지만 나이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50대는 2.5응, 60대는 3.5응, 70대는 4.5응 이상이면 주의가 필요해요. PSA 수치가 3의 이상이면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3에서 10 사이면 회색지대라고 해요. 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애매한 구간이에요. T 이상이면 암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하지만 PSA 수치 상승이 곧 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PSA는 전립선염이나 비대증으로도 높아질 수 있어요. 전립선에 염증이 있거나 전립선이 커져 있어도 수치가 올라가거든요. 심지어 자전거를 오래 탔거나 성관계를 했거나 전립선 마사지를 받아도 일시적으로 수치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PSA 수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암은 아니에요. 반대로 PSA가 정상이어도 암이 있을 수 있어요. 전립선암의 약 15%는 PSA가 정상 범위인데도 발견돼요. 그래서 PSA만으로는 부족하고 추가 검사가 필요한 거예요. PSA 수치가 높으면 어떻게 할까요? 먼저 비뇨의학과에 가서 직장 수지 검사를 받아요. 의사가 항문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전립선을 만져보는 검사예요. 불편하지만 중요한 검사예요. 전립선의 크기, 단단함, 울퉁불퉁한 정도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다음은 MRI 검사예요. 자기 공명 영상으로 전립선을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암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 있고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어요. 요즘은 다중 파라미터 MRI라고 해서 더 정밀한 검사가 가능해요. MRI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보이면 조직 검사를 해요. 가느다란 바늘로 전립선 조직을 채취해서 현미경으로 보는 거예요. 암세포가 있는지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조직 검사는 초음파를 보면서 항문이나 회음부를 통해 바늘을 넣어요. 마취를 하니까 크게 아프지는 않아요. 여러 군데에서 조직을 채취하는데 보통 12군데 정도 떠요. 검사 후에 며칠간 소변이나 정액에 피가 섞여 나올 수 있지만 곧 회복돼요. 조직 검사에서 암이 확인되면 암의 등급을 매겨요. 글리슨 점수라는 걸 사용하는데 한 점에서 10점까지 있어요.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적인 암이에요. 6점 이하는 저위험군, 7점은 중위험군, 8점에서 10점은 고위험군이에요. 암의 병기도 확인해요. 전립선 안에만 있는지, 주변으로 퍼졌는지, 림프절이나 뼈로 전이됐는지 알아봐요. 병기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그럼 언제부터 검진을 받아야 할까요? 50세 이상 남성은 매년 1회 정기 PSA 검사가 권장됩니다. 50세가 되면 증상이 없어도 해마다 한 번씩 피 뽑아서 PSA를 확인하세요. 가족력이 있으면 더 일찍 시작해야 해요. 가족 중 전립선암 환자가 있다면 45세부터 검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아버지나 형제가 전립선암이었다면 40세부터 시작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해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55세에서 69세 사이 남성에게 PSA 검사를 권장해요. 우리나라는 서구보다 발생률이 낮았지만 요즘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50세부터 시작하는 게 안전해요. 검진을 받았는데 전립선암으로 진단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하실 거예요. 하지만 조기 발견 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로 완치율이 매우 높습니다. 전립선암은 다른 암에 비해 진행 속도가 느린 편이에요. 1기나 2기 초기 단계에서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거의 100%예요. 치료만 제대로 받으면 완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3기도 80%에서 90% 정도의 생존율을 보여요. 4기로 전이된 경우에도 치료를 받으면 생존 기간을 크게 늘릴 수 있어요. 치료 방법은 암의 병기와 환자의 나이,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요. 초기 암이고 진행 속도가 느리면 적극적 감시라는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바로 치료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검사하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암이 진행하면 그때 치료를 시작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대부분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가 주된 방법이에요.
최근에는 치료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암을 제거할 수 있어요. 로봇 수술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로봇 수술은 다빈치 로봇이라는 최첨단 장비를 사용하는 수술이에요. 의사가 로봇 팔을 조종해서 수술하는 방식인데 정말 정밀해요. 로봇 수술의 장점은 많아요. 고해상도 3D 카메라로 10배에서 15배 확대해서 볼 수 있어요. 의사가 미세한 혈관이나 신경까지 정확하게 볼 수 있죠. 로봇 팔은 사람 손보다 훨씬 섬세하게 움직여요. 떨림이 없고 360도 회전이 가능해서 어려운 각도에서도 정밀하게 수술할 수 있어요. 절개 부위가 작아요. 배에 작은 구멍 몇 개만 뚫고 수술해요. 그러니까 출혈이 적고 통증도 덜하고 회복이 빨라요. 입원 기간도 짧아서 보통 3일에서 5일이면 퇴원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전립선 주변에는 중요한 신경과 근육이 있어요. 요실금을 조절하는 괄약근과 발기를 담당하는 신경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로봇 수술은 이런 조직들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암만 제거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전립선 절제술을 받으면 요실금이나 발기부전이 거의 필수적으로 따라왔어요. 하지만 로봇 수술로는 이런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물론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방사선 치료도 많이 발전했어요. 방사선 치료는 암이 전립선 내부나 인근 림프절까지만 퍼진 경우 효과적입니다. 고에너지 방사선으로 암세포를 죽이는 방법이에요. 예전 방사선 치료는 주변 정상 조직까지 손상시키는 문제가 있었어요. 전립선 주변에 방광이나 직장이 있는데 여기까지 방사선이 가면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방광염이나 직장염, 설사 같은 증상이 나타났어요. 요즘은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 즉 IMRT라는 기술을 써요. 방사선의 강도를 조절해서 암 부위에만 집중적으로 쏘는 거예요. 주변 조직에는 방사선이 최소한만 가도록 설계돼요. 영상 유도 치료인 IGRT도 있어요. 치료하기 직전에 CT나 엑스레이로 전립선 위치를 정확히 확인해요. 전립선은 방광이나 직장의 상태에 따라 위치가 조금씩 변할 수 있거든요. 매번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치료하니까 정밀도가 높아져요.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인 SGRT는 더 첨단 기술이에요. 카메라로 환자의 체표면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요. 환자가 숨을 쉬거나 움직이면 즉시 감지해서 보정해요. 움직임에 따른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죠. 양성자 치료라는 것도 있어요. 일반 방사선 대신 양성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양성자는 특정 깊이까지만 에너지를 전달하고 멈춰요. 그래서 암 뒤쪽의 정상 조직을 보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비용이 비싸고 장비가 있는 병원이 많지 않아요. 근접 방사선 치료도 있어요. 방사성 물질을 직접 전립선 안에 넣는 방법이에요. 작은 씨앗 같은 걸 여러 개 전립선에 심어두면 거기서 방사선이 나와서 암을 죽여요. 저설량 영구 삽입술과 고설량 일시 삽입술이 있는데 암의 상태에 따라 선택해요. 호르몬 치료도 중요한 방법이에요. 전립선암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에 의해 자라요. 호르몬을 차단하면 암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어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와 병행하기도 하고 전이된 암의 경우 주된 치료법으로 쓰기도 해요. 호르몬 차단은 주사나 약으로 해요. 한 달에 한 번이나 세 달에 한 번 주사를 맞거나 매일 약을 먹어요. 효과는 좋지만 부작용도 있어요. 성욕 감퇴, 발기부전, 안면 홍조, 골다공증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항암, 화학요법도 있어요. 호르몬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것에 저항성 전립선암이나 전이가 심한 경우에 사용해요. 도세탁셀이나 카바지탁셀 같은 항암제를 써요. 면역항암제도 최근 연구되고 있어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활성화해서 암세포를 공격하게 만드는 치료예요. 아직 전립선암에는 제한적으로 쓰이지만 앞으로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돼요. 치료 후 관리도 중요해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은 후에도 정기적으로 PSA 검사를 받아야 해요. 재발 여부를 확인하는 거죠. 처음 몇 년은 3개월에서 6개월마다,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 검사해요. 생활 습관도 관리해야 해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고
붉은 고기나 가공육은 줄이세요.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 전립선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규칙적인 운동도 도움이 돼요. 일주일에 3회에서 5회 30분 이상 걷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체중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비만은 전립선암 재발 위험을 높이거든요. 금연은 필수예요. 흡연은 전립선암의 진행을 빠르게 하고 치료 효과를 떨어뜨려요. 술도 과하게 마시지 마세요. 적당한 음주는 괜찮지만 과음은 피하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암 진단 자체가 큰 스트레스인데 치료 과정에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필요하면 상담을 받으세요. 암 환자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전립선암은 조기 발견 시 완치가 가능한 암입니다.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방심해서도 안 돼요.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검진받는 게 가장 중요해요. 증상이 없다고 방심하지 말고 1년에 한 번 혈액 검사로 건강을 지키세요. PSA 검사는 정말 간단해요. 건강검진 받을 때 PSA 검사를 추가하면 돼요. 비용도 몇만 원에 불과해요. 이 작은 투자가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간단한 검진 한 번이 여러분의 10년을 지켜줍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도 쉽고 부작용도 적고 완치율도 높아요. 반대로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힘들고 고생도 많이 하고 생존율도 떨어져요. 가족들도 챙겨주세요. 남편이나 아버지가 50세가 넘으셨는데 PSA 검사를 안 받았다면 권유해주세요. 검진 한번 받아보세요. 한마디가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50세 이상 남성이라면 매년 PSA 검진이 생명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귀찮다고, 바쁘다고, 별일 없을 거라고 미루지 마세요. 오늘 당장 병원에 전화해서 검진 예약하세요. 그 한 통의 전화가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몸으로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